여름방학 나는 6학년 국민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때 이미 여러 겹이 어려움 속에 있었죠. 둘째 언니는 중학교 2학년 사춘기가 오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학교에 가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손목에는 면도날 자국이 남았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아직 6학년 국민학생이었기에 그 혼란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큰언니는 시집을 가고 오빠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용인정신과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중학교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겨우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방송통신 교육을 받았지만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죠. 어느 날 아버지께서 시집간 큰언니를 떠오르며 쟤는 잘 빠져나간 거야. 라고 하신 아버지의 그 말이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합니다. 내 나이 13살 국민학교 6학년이었고 그때부터 내가 집안의 마디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큰언니의 22세 결혼을 일찍 하게 된 계기를 회상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서둘러서 큰언니를 위해 이모를 통해서 중매를 서고 약혼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놓치기 싫었나 봅니다. 아니 큰언니의 운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 이후부터 집안은 더 복잡해지고 남은 가족을 돌보는 일은 온전히 나에게 돌아왔죠. 큰언니가 시집가면서 나에게 더 가관이었던 것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나에게 맡기고 간다며 당부 아닌 당부를 하고 갔답니다. 물론 22살인 큰언니도 생각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어린 나도 그 말대로 해야만 하는 줄 알았죠. 정말 어린 나로서는 그 말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죠. 집안일, 빨래, 음식 준비까지 모두 내가 담당했습니다. 겨울에 얼음이 꽝꽝 얼어붙은 수도가에서 고무장갑 달랑 낀 손을 호호 불며 빨래를 하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집안일은 물론 내 옷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빨아야 했고 그 추운 겨울에도 손빨래를 해야 했어요. 큰언니는 시집가기 며칠 전 나에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내가 시집가면 이제는 내가 집에서 잘해야 돼. 청소는 물론 집안 전반적으로. 그 한마디는 내 어깨에 너무 큰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큰언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죠. 엄마는 반부제 상태였고 둘째 언니는 병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우울감이 심했습니다. 엄마는 가끔 식사 정도를 준비했지만 반찬 만들기 등 요리는 내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심지어 엄마도 아프셔서 빨래를 하거나 음식 준비를 못할 때에도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대신 해야 했었죠. 시집간 큰언니와 형부가 친정에 올 때면 까탈스러운 형부 때문에 음식 준비까지 내가 해야 했습니다. 형부는 우리 가족을 남처럼 바라보는 느낌이었고 그때 나는 형부가 손님처럼 느껴져서 더 어려웠습니다. 큰언니는 시집살이로 힘겨워하면서도 가끔 내 손에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주며 엄마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큰언니와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에 달달한 핫케이크를 해주었던 것, 헌책방 골목을 함께 다니며 공부를 잘해서 우등생 소리를 들었던 큰언니. 이런 추억의 모든 것이 어린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의 어릴 적은 그리움과 외로움이 많았지만 가족들에게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이 허전할 때면 눈물을 참아야 했죠. 우리 집은 자가집이었고 아버지는 그때 당시 주류합동 판매장을 동업하시고 미군 부대 목수일까지 투잡을 뛰시며 우리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집 구조는 큰 방과 작은 방, 부엌이 딸린 집 그리고 3개의 방은 세를 주어 근근히 생활비에 보태었다 합니다. 나는 작은 방에서 태어나 돌이 지났을 무렵 엄마가 잠깐 외출하신 사이 나는 바닥에 똥을 싸고 입에 가져다 대며 울었다 합니다. 배가 고파 그 똥이 먹을 것인 줄 알고 입에 갖다 대었던 모양입니다. 오빠는 그때의 일을 두고두고 나를 놀려먹곤 했습니다. 그때의 순간순간이 떠오르면 지금도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2채만 방세를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살았죠. 그러나 엄마의 반부제와 둘째 언니의 병으로 집안은 더 암울했습니다. 엄마의 병원 진단이 없었던 것도 그 시절엔 정신과 치료가 쉬쉬대던 문화 때문이었는지 아버지께서는 MRI는 찍어서 별 이상이 없다 하는데
정신과 치료는 안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을세라 그동안 냉담교우로 성당을 쉬고 계시다가 다시 다니시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부모님의 종교로 인해 나 역시 성당을 반강제로 다니게 되었죠. 아버지의 엄격함을 내가 이기지 못했었죠. 그저 순응하는 중학생이어서 나는 그때부터 말수가 적어졌던 모양이에요. 원래 더 어릴 때에는 잘 웃고 잘 울고 했다던데. 나도 사춘기 이후부터 나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아닌 척을 많이 하고 겉으로는 내심 내면을 많이 숨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나 어릴 적 3학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건강하셨을 때에는 안방 난로에 별거 다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짜장을 볶아 짜장밥도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나고 무엇보다도 야채 부침개와 김치 부침개도 참 많이 해주셨던 것 같다. 특별히 요리를 잘한 건 아니지만 내가 처세를 임신했을 때 엄마의 밑반찬이 그렇게 먹고 싶었을 때도 있었다. 오뎅볶음과 콩나물이 제일 많이 떠올랐었다. 내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 생각해보니 그때의 부모님은 무엇이 낙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 희생하셨던 그런 부모님이 안쓰럽다. 이런 추억도 떠오르긴 한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다니시는 곳에 낚시하시려 가시면서 가끔 나하고 동생을 오토바이를 태우고 데리고 가곤 했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소박하게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나 보다. 한 번은 추억의 옛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작은 방 하나에 부엌 달린 자그마한 독채였는데 수키 아줌마가 새를 살았다. 수키라는 딸과 함께 둘이서 살았다. 나는 우리 엄마의 반부제로 그 수키 아줌마를 곧잘 따르곤 했다. 어느 날은 그런 일이 있었다. 60평 남짓 우리 집을 다 새를 놓고 번화가 쪽 집으로 이사가 살게 되고 그곳에서는 월세로 살았다. 내가 2학년쯤 되었을 때인 것 같다. 아마도 아버지 사업장과 가깝고 그 집을 관리하며 지켜달라고 부탁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 집 주인 부부가 가끔 올 때면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호칭했다. 그곳에 있을 때까지는 내 기억으로는 행복했었던 것 같다. 집도 제법 산뜻했다. 아버지는 마당 화단에 이사가고 한 해가 지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도 떠오른다. 그런 어느 날 내 윗이빨이 흔들렸다. 엄마는 내 이를 우악스럽게 뽑아주려고 했다. 그리고는 내 이가 너무너무 아플 거야 하는 생각만 들어서 나는 그것이 싫어서 나한테 친절했었던 수키 아줌마가 떠올랐다. 그래서 흔들리는 앞니에 실을 매달아 길게 늘어뜨린 채 수키 아줌마한테 뽑아달래려고 내 걸음으로 30분 이상 거리를 다름질쳐서 찾아갔었다. 수키 아줌마는 나에게는 상냥하고 내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주며 예뻐해 주시는 것을 어린 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침에 젖은 실을 새 실로 이에 묶어 여다지문 고리에 묶어 문을 확 닫으면서 정말로 하나도 안 아프게 부드럽게 뽑아주셨다. 나는 그 후로도 두어 번 뽑으러 갔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팍팍한 살림살이를 챙기시고 가족들을 챙기시느라 엄마의 마음도 본의 아니게 우악스러워 주셨던 것 같다. 그런 엄마를 어린 나는 그냥 싫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랬었던 엄마였는데 왜 병명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갔을까? 그 누구 하나 설명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도 물어볼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시집간 큰언니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다. 어느 날 찬바람이 불 때쯤 환절기에 내가 돌되기 전 나를 들쳐업고 빚쟁이들을 쫓아다녔지만 돈도 못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돈을 또 되갚아야 할 사람에게 아버지가 두들겨 맞았다고 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어느 날 엄마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아버지가 큰 소리 치시며 벨트 같은 것으로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를 때리는 걸까? 나와 나머지 형제들은 그 소리를 숨죽여 들어야만 했다. 누구 하나 그 상황을 뭐라고 대드는 자식 없이 아주 고스란히 그 무서운 상황을 들어야만 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큰언니를 불렀다. 그리고 또 그곳 작은 방에서 혼내는 소리가 나더니 짝하는 소리가 두어 번 크게 들렸다. 나는 상상이 되었다. 이것은 분명 따귀를 맞는 소리다. 내 심장은 어느새 방망이질을 하듯 두려움에 휩싸였다. 여기까지 다음 편에 또